자, 합시다. 오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방정식까지 쭉 마무리하고 토요일에는 부등식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단원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삼각함수, 그러니까 2단원을 바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뭐 아마 부등식 다 나가고 하면 뭐 한 30분 정도 남을 텐데 그때는 그냥 1단원 복습하고 밀린 거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방정식까지 쭉 나가 봅시다. 보시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전부 다 뭐로 풀면 된다? 그래프로 풀면 된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뭐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추론이 가능도 하다. 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 둘 중 하나야. 2차 함수처럼 중간에 바뀌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냥 개형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에 A에 X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감소였지? 그치? 그래서 1보다 크면 즉 증가라는 말은 진수가 커지면 최대값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인 거고 반대로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값이?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거나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대칭이동을 한 거니까 개형이 막 변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개형을 따져야 될 때는 차라리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처럼 뭐 대칭이동도 없고 그냥 밑이 1보다 크다 작다만 따지면 되면 그건 그냥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죠. 충분히. 맞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 그런데 지수 로그 함수는 증가 감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증가 감소만 따져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번 보시면 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로그 2의 x-2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애고 얘는 밑이 2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애고 그 어딘가에 x가 4일 때가 있을 거고요. x가 6일 때가 있을 거고 그럼 6 넣었을 때가 최대값, 4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다 해서 끝내시면 되겠죠. 맞지? 이런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3분의 1이다. 근데 대칭이동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8이 있을 것이고 2에서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 8에서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해서 끝내시면 되겠죠.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칭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좀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꼭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11번에 진수가 2차식일 때라고 나오는데 대부분의 문제집 또는 대부분의 해설지에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처럼 진수에 2차식이 들어가면 그 진수를 뭐 치환해서 지금처럼 밑에처럼 fx라고 두고 그 fx를 봐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이 뭐야? 밑이 2야. 그럼 증가야 감소야? 증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면 진수가 클수록 커지는 거고 반대로 진수가 작을수록 작아지는 거죠.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진수가 가장 클 때야 작을 때야? 진수가 가장 작을 때를 구해봐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뭐 이거 다 치환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 알겠지? 그러지 말고 밑이 2보다 큰 1보다 크니까 증가다. 증가면 진수를 따라가게 된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애는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있고 축이 2일 거고 2에서의 함수값 찾아보시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2가 되겠네. 그치? 그럼 뭐가 돼? x가 2일 때 지금 x에 대한 식이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2가 나온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고. 왜? 최소값은 2가 아니라 뭐야? 그 2를 어디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인 거야 사실상? 최소값 b는 얘를 가지고 b는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x는 2지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11번은 뭐야? 밑이 뭐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진수가 클수록 전체는 작아지는 거고 반대로 진수가 작을수록 전체는 커지는 거다. 그래서 진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반대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맞죠? 진수에 대한 최소값일 때 최대값, 진수에 대한 최대값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서 12번에 오늘 문제수는 되게 많은데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유형에서 그게 로그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다 봤던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무튼 보시면 12번에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함수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 본 적 있어.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죠, 치환. 그래서 여기서도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되고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환을 하면 당연히 x의 범위가 t의 범위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지수함수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얘는 빠르게 넘어가고 어차피 밑에 문제가 있는데 밑에 문제에서 255번 한번 풀어보세요. 255번. 위에 거는 쉬우니까 빠르게 스킵하고 255번 풀고만 넘어갑시다. 어차피 숙제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다 방학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숙제 안 되거나 그러면 일찍 오자. 알겠지? 그냥 학원에서 끝내고 가. 자꾸 집 가서 다른 과목에 치여가지고 어디 힘들어 할 거면서 그냥 학원에서 다 끝내고 가자. 알겠지? 우빈 알겠지? 특강 언제 끝나냐고? 2월 마지막 주에 끝나지? 1월까지 계속해요? 그치? 왜? 뭐 1월에 뭐 특별한 게 있어? 네. 뭐? 지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말해봐. 언제 가는데? 1월 세 번째 주 저희 일주일.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다 다음 주? 19일부터? 18일이요. 18일부터 언제까지? 거의 일주일 남았어요. 저도 넌 뭐? 2월달 어. 2박 3일 동안 언제? 5월달 초 2월 초? 근데 너 어차피 특강도 안 하잖아. 그럼 2박 3일이면 해봤자 최대 2번 아니야? 빠지는 게? 아, 그럼 괜찮아. 그거는 이제 어차피 방학이니까 그러고 나서 갔다 와서 뭐 좀 일찍 와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건 괜찮아. 제가 문제지. 그러면 정규 3번에 특강 2번까지 다 빠지는 거니까. 그럼 희연아 선택지가 있어. 특강 2번이 있고 정규 3번이 있잖아. 아니다. 그냥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학원에 살아. 네? 저딴 학원은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학원에 살아. 여기 다 찍어놓을게. 다 찍어놓을게. 근데 이제 집에서 보면 공부 똑바로 안 하니까 학원에 와서. 근데 이게 특강은 좀 천천히 해도 돼.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걸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니까 천천히 천천히 보강을 해도 돼. 근데 정규는 빠르게 보강을 해야 그 다음 수업을 듣잖아. 그래서 일단 갔다 와서 정규 수업 보강을 한번 하고 그거 다 되면 특강 보강을 하자. 알겠지? 그거는 이제 우리 그때 열심히 해보자. 어차피 내가 그 윈터 하는 애들 때문에 학원에 항상 일찍 와 있거든. 웬만하면. 그래서 일찍 불러서 해줄 테니까 그건. 우빈이도 그때 갔다 와서 한 2번 빠지면 만약에 뭐 월화수를 가면 한 번 빠지는 거고 월화수는 어차피 한 번 빠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영상 보고 와서 모르는 것만 질문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학원 방학 안 하냐고? 학원 방학 설이 있는데 뭔 방학이야. 아무튼 13번 봅시다. 이렇게 그거는 갑자기 머리 아프다. 봅시다. 13번.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우리 이런 거 만약에 있어. 뒤에 가서 이런 것도 나와. 2에 로그 3의 x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있어. 그러면 얘는 2와 x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x의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x에 대한 다항식이 되는 거야. 지수 자리에 로그 2의 3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맞죠? 맞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지금처럼 x가 밑에도 있고 지수 자리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둘을 바꿔봤자 그대로잖아. 맞죠? 근데 이 상태로 못 풀어. 지수에도 x가 있고 밑에도 x가 있으면 지금처럼 최대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양변 로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양변 로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울 거다. 지금 문제는 상용 로그가 있으니까 상용 로그를 씌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에 2 플러스 로그 x라는 애가 있다. 근데 내가 이 식 전체에다가 로그, 상용 로그를 씌우겠다. 그러면 좌변은 로그 y가 되는 거고 우변은 뭐가 되느냐? 얘가 앞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이렇게 로그 앞으로 내려오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가 돼? 2 플러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치? 그럼 로그 x 우리 t로 치환하겠네? 로그 x를 t로 치환할 건데 지금 x가 1부터 100까지니까 1 집어넣으시면 0인 거고요. 100 집어넣으시면 2인 거고요. 그러니까 t는 0과 2 사이일 거고 전개해 주시면 뭐가 된다? t제곱 플러스 2t가 된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축이 마이너스 1이고 지금 0부터 2까지 가고 있는 거고 그럼 2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0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따라왔어? 그러면 0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0 넣으면 최소값은 0이 나오는 거고 2 한번 넣어보자. 2 넣으면 4 플러스 4니까 최대값은 8이 나오는 거다. 해놓고 답이랑 비교하면 아예 터무니없거든? 완전 다르거든?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구한 최대값 8과 최소값 0은 뭐에 대한 최대 최소야? 로그
y에 대한 최대 최소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잖아. 그러니까 로그 y가 뭐야? 0과 8이야. 그럼 y는 뭐야? 여기 밑에 있는 10을 반대로 넘기면 바뀌는 거니까 뭐다? 1과 10의 8제곱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런 식으로. 괜찮니? 괜찮니? 양변 로그를 씌우는 것까지 잘 해놓고 마지막에 요거를 다시 y로 안 바꿔주면 틀리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268번이랑 269번 이렇게 두 문제. 둘 다 이제 지수의 로그가 있을 텐데 일단 268번은 우리가 방금 봤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다 보니까 같이 풀 건데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로그 2의 x가 있지? 밑이 2지? 그래서 양변 로그를 씌울 때 저거랑 맞춰서 로그 2를 씌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변에 로그 2를 씌워볼게. 그럼 좌변은 로그 2의 y는 우변은 일단 이렇게 쓸게요. 로그 2의 16에 x의 로그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지금 여기 괄호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6은 로그에 들어있는 애가 아니야.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애예요. 6은 마이너스 6이라는 애는. 알겠죠? 알겠죠? 따로 떨어져 있는 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곱셈이니까 로그에서 진수의 곱셈은 둘로 찢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보겠다?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둘로 쪼개놓고 보겠다. 그러면 로그 2의 16은 몇이 되는 거고 얘는 4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요만큼이 지수 자리에 있는 요만큼이 앞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됐나요? 괜찮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3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 뺄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플러스 로그 2의 x 다시 3 로그 2의 x 마이너스 6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되겠네요.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그 2의 x를 내가 t로 치환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x가 1부터 4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0부터고요. 4 집어넣으면 2까지죠. 잘 안 보이니? 어디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현아? 여기? 여기 그냥 로그 2의 y밖에 없는데? 네, 로그 2예요. 여기가 로그 2니까. 그러니까 얘랑 맞춰주는 거야. 아까 여기서는 상용 로그니까 그냥 상용 로그를 씌운 거고 그러니까 항상 맞춰줘야 돼. 밑이 괜히 이제 다른 거 했다가 다시 통일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럼 됐지? 그럼 얘가 t인 거고 그럼 얘는 3t-6인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4 여기 앞에 있는 4가 있고 그게 뭐다? 항상 신경 써야 돼. 로그 2의 y인 거야 이번엔. 그냥 y가 아니라 로그 2의 y인 거예요. 그리고 얘인 거고 그 범위가 이렇게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인 거고 지금 xt가 0부터 2까지인데 0과 2는 1에 대하여 대칭이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최소값은 1에서 최대값은 0에서 나오겠네. 그럼 0 집어넣으면 4고요. 1 집어넣으면 3-6 플러스 4니까 1이 나와. 근데 뭐가 1과 4다? 로그 2의 y가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4다. 그럼 y의 최소값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y의 최대값은 16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9번은 앞서 얘기했던 요거야 요거. 요거를 자리를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굳이 얘를 로그를 씌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로그를 씌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겠다. 얘를 지금 3 로그 x고요. 3의 로그 x제곱이고요. x의 로그 3제곱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얘를 x로 얘를 3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뭐가 돼? x의 로그 3, x의 로그 3, 얘도 x의 로그 3, 얘도 x의 로그 3이니까 x의 로그 3을 t로 치환해서 푸시면 그냥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알겠죠? 얘는 사실 실력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쟤를 t로 치환해서 문제 푸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로그 함수의 활용, 방정식 볼게요. 이게
내가 계속 1단원이 쉽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1단원은 이제 연결성이 있어. 연결성이. 이게 우리가 1학기 때 대수를 배우고 2학기 때 미적 1을 배우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공대 쪽을 가실 분들은 미적 2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 3학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대수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개별 단원이야. 다 개별이야. 1단원, 2단원, 3단원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근데 미적 1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계속 이어져. 1단원 못하면 2단원 못하고 2단원 못하면 3단원 못해. 그러니까 미적 1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끝까지 못해. 그러니까 미적 1을 못하면 미적 2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적 2를 안 듣게 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가면 아무튼 그런 건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수에서 그럼 1단원, 2단원, 3단원은 성질이 어떻느냐. 1단원은 앞에 지수부터 로그, 그 다음 함수들, 그 다음 함수 활용 요거 나오는 게 계속 이어져. 맞지? 결국 지수에서 로그 만들어지고 지수 로그에서 지수 로그 함수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활용인데 우리 방금 봤던 최대 최소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수에서 똑같은 유형들. 그러니까 이어지는 애들인데 2단원은 이게 순서가 처음에 이제 부채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가 나오고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이 나와서 이게 끝이야. 근데 이 4개가 다 끊어져. 그래서 2단원이 제일 어려워. 내용이 너무 많아. 그나마 3단원은 얘는 이제 4개로 쪼개지는 거고 그나마 3단원은 2개로 쪼개져. 등차, 등비, 수열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수열의 합 하나. 그 다음 뒤에 수학적 귀납법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로 덩어리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쪼개지는데 얘는 4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2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1단원이 제일 쉽다 얘기하는 거야. 공부량 자체가 제일 적어. 잘 알아만 두면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수 방정식에서 이런 거 있어. 밑을 통일시키면 지수가 같을 거고 지수를 통일시키면 밑이 같을 거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다 있는 경우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x에 뭐 2x 제곱이 있고 는 뭐 x-3에 2x-3에 뭐 2x 제곱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아,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네. 그런데 반대로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뭐면? 지수가 0이면 되겠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맞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도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진수가 같으면 되고요. 진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되고 둘 다 미지수가 있으면 따져주시면 돼요. 그때 가서. 알겠죠?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얘도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 밑을 갖게 하는 로그 방정식에서 1번 보시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을 합쳐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x가 된다. 합쳐서 쓰면. 근데 그게 몇이다? 그게 로그 2의 6과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밑이 2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6일 것이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일 것이다. 해서 2, 3의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답을 보시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x가 지금 로그의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어?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 맞죠? x가 로그의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린 그걸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로그에는 무슨 조건이 있겠니? 당연히 진수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 x도 진수 조건, 즉 x와 x-2 둘 다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는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 또는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수 조건이에요.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진수 조건을 빼먹으면 틀리는 거니까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로그 2의 x-3이 있고 로그 4의 x-1이 있는데 그러면 밑이 2인 로그와 밑이 4인 로그 두 개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뭐로 통일시킨다? 밑이 큰 걸로 통일시킨다. 그 내가 얘를 4라고 하면 얘는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맞죠? 밑을 제곱하면 진수도 제곱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결국 x-3의 제곱은 x-1이다를 전개해서 x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진수 조건 x가 1보다 크다.
또 x가 3보다 크다 해주셔야 돼요. 진수 조건을 따질 때는 항상 원본 문제를 봐야 돼.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만들어진 애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원본 문제를 기준으로 진수 조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식을 변형하다 보면 진수 조건이 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이 상태 그대로는 x가 3보다 크다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꿨어? 4의 x-3의 제곱으로 바꿨지.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3만 아니면 된다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런 거니까 진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의 원본을 보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 따질 때는. 우리 지수에서도 밑조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5번에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또 치환이야, 또 치환.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요거 밑에 아마 6문제나 있을 거예요. 6문제나 있으니까 여기서 짝수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짝수번만 시간 잠깐 드릴 때 어차피 숙제인데 6문제나 있어서 짝수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버려 그거.
진짜 귀찮지. 다 풀었어? 안 풀리는 거 없지? 그럼 넘어갈게요. 16번 봅시다. 16번도 사실 앞에서 봤던 거예요. x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는데 그게 로그의 형태. 지금 쟤를 너무 작으니까 크게 써보면 x의 로그 2의 x는 8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지수의 로그 2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얘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일 거고요. 그냥 x제곱이라고 쓰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로그 2의 8x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둘로 쪼갤 수가 있다.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2 로그 2의 x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로그 2의 x 또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것도 보시면, 그 다음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밑이 2고 위에 x가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이 두 개 자리 바꿔서 치환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x의 로그 5의 2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하겠다. t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x가 양수일 거니까 얘도 양수겠죠? x가 지금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x 양수여야 돼. 알겠죠? 뭐 쟤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x 구했을 때 x 음수 나오면 안 돼.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뭐가 된다? 얘는 t제곱은 6t-8이 되고, 왼쪽으로 넘겨서 t값 구하시고 그거 가지고 x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어려운 거 아니지?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에 마찬가지로 로그 AX가 반복되는 꼴인 건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보시면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그래 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치환해서 써보면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쟤는 뭐가 된다? T제곱에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알파, 베타는 x를 의미하는 거야? t를 의미하는 거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쟤는 x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 얘에 해당하는 이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두 근은 뭐가 된다? x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베타가 된다.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둘을 더해보시면 로그 3분의 1에 더하는 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맞죠? 두 개 더한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죠?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 밑을 반대로 다시 넘기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치환할 때 범위도 신경 써야 되지만 지금처럼 치환했을 때 근의 형태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지수에서도 계속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계속 똑같다는 게 느껴져? 사실 설명 안 해도 풀 수 있잖아, 이 정도. 맞지, 희연아? 할 수 있지?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먹을 거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아마 막 복잡한 건 못 먹고, 왜냐면 뒤처리가 힘들어서 복잡한 건 못 먹고, 먹더라도 뭐 아까 얘기했던 베스킨라빈스 먹나 그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 음료수를 마시나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해라. 중근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얘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로그 방정식 아니야. 알겠죠? 로그 방정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 거를 감안했을 때 중근이다. 뭐다? 판별식 d가 0이다 해서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 d를 한번 써보시면 판별식 d는 로그 a의 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로그 a 마이너스 12고 그게 0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얘는 2, 6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냥 뭐 원래는 치환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하면 로그 a는 뭐가 된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된다. a는 10의 제곱 또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종류가 나왔을 때는 판별식 쓰는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개수의 로그가 있을 뿐이지 로그 방정식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2차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마지막! 얘하고 연습 문제 같이 풀고 끝내자. 보시면 온도가 T0인 물체가 있다. 온도가 T0인 물체가 있고 그 중에 온도가 K인 실내에 T분 동안 두었을 때 물체의 온도를 T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온도가 20도인 실내에 30분 동안 두었을 때 온도가 몇이냐. 그러니까 하나씩 표시해볼게. 이런 거 나오면 미지수가 많고 식이 길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많아서 쉬워요. 매칭만 시키시면 됩니다. 온도가 120도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T0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20도인 실내다. 그러니까 얘가 K다. 그 다음에 얘를 30분 동안 두겠다. 얘가 스몰 t다. 그랬을 때 라지 t를 구하여라.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된다? 30분은 마이너스 15 곱하기 로그에 T0 12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 분의 라지 T 마이너스 20이 되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약분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 좀 상유로그니까 밑이 10인데 이 10을 반대로 넘기면 지수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00분의 1이 되고 그 100분의 1은 뭐와 같다? 얘와 같다. 근데 얘 계산해보면 100분의 T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T는 뭐야? 21 해서 끝나는 거야. 이해돼? 뭔 소린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279번도 뭐라 쭉 길게 나오는데 그거 다 매칭시켜서 대입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연습 문제 넘어가셔서 282번에 지금 로그 2의 x, 로그 2의 y 이런 거 나오는 연립방정식 우리 지수에서도 했어. 어떻게 했어? 로그 2의 x를 뭐 a로 치환하고 로그 2의 y를 b로 치환해서 치환한 다음 문제 푸는 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286번 볼게.
286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고 그 해가 x는 49다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우리 그 1학년 때 합성함수에서 이런 거 배운다. f 합성 g 합성 hx가 있다. 근데 그게 0이다. 그때의 x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 우리 1학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얘는 요만큼은 결국 g 합성 hx라는 애를 f한테 집어넣었고 그 f에서 결과값인 0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겉에서부터 하나씩 벗겨갔어. 맞죠? 결국엔 f가 0이 되도록 f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몇인지 또 g가 그게 되도록 하는 값이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벗겨나갔다고? 그러니까 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로그 k의 x를 로그 2에다가 집어넣은 거고 그거를 한 번 더 로그 3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결국 0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로그 3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야? 몇을 집어넣어야? 1을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지. 맞죠? 또 마찬가지로 로그 k의 x를 로그 2에다가 집어넣었는데 1이 되네? 그럼 로그 k의 x는 몇인 거야? 2인 거죠. 마지막으로 로그 k의 x가 2네? 그러니까 x는 몇이겠네? k의 제곱. 즉 49니까 k는 7이겠네요. 뿔마 7이라고 쓰면 안 돼.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k는 7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네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얘들아 290번이랑 291번은 내가 풀어줄 거거든. 290번, 291번은 내가 풀어줄 건데 292번 한번 풀어볼래? 292번. 얘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 풀만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내가 풀어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충분히. 왜 위에서 와? 물 마시고 있어. 하기로?
풀어봤어? 잘 풀려? 안 풀려? 그럼 같이 봅시다. 보시면 한 번 가동할 때마다 물속의 불순물의 양이 X%가 제거된대. 그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제거된 양을 봐야 되는지 남는 양을 봐야 되는지를 따져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X%가 제거되고 남는 양을 보는 거죠. 똑같은 걸 10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X%가 제거된다 라고 했을 때 몇을 곱해? 요거 기억나? X%가 증가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거고, X%가 감소하는 거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잘 봐. X%가 제거되는 거잖아. 그럼 몇이 남는 거야? 우리 남는 양 봐야 된다 그랬지? 몇이 남는 거야? 100-X%가 남는 거 아니야? 이만큼? 맞아? 전체, 예를 들어서 뭐 100이었어. 전체가 100이었으면 그 중에 이만큼이 남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뭐 A라고 해보면 그 A에다가 몇을 곱해야 되는 거야? 100분의 100-X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결국 요렇게 하나 똑같은 거야. 결과값은. 알겠죠? X%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쓰든. X%가 제거됐으니까. 아니면 남는 게 100-X니까 100분의 100-X를 곱하겠다. 이렇게 쓰든 똑같은 거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정수시설을 10번 가동했다. 그러니까 얘가 몇 번 곱해진다? 총 10번 곱해진다. 그랬을 때 얘가 뭐다? 처음에 양의 10%가 됐으면 좋겠다. 10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결국 A는 약분이 될 거고, 우리 X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상용로그를 씌워볼게. 상용로그. 양변에다가 상용로그를 씌우면 10이 앞으로 날아가면서 10 로그. 10 곱하기 로그의 100분의 100-X. 이렇게 쓸 수 있고, 는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 뭐 나와? 상용로그 씌우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괜찮니?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로그 100분의 100-X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100-X 마이너스 몇? 2가 되는 거지. 맞죠? 2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태로 마이너스 2에다가 1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그걸 반대로 넘기면 얘 뭐가 돼? 마이너스 20이 넘어오니까 19가 되겠지? 그치? 결론 뭐가 된다? 10 곱하기 로그 100-X는 19가 된다. 그러면 10을 양변에 나눠주면 얘는 1.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로그 몇이 1.9래? 로그 81.9래. 그러니까 얘는 로그 80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X는 20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이유는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10제곱이니까 값이 너무 커지잖아. 근데 엄청 큰 값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그게 확 작아지거든. 계산하기가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큰 값에다가 큰 값에 대한 계산은 로그를 씌워서 양변을 줄여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290번, 291번 보시면 되는데, 290번은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왜 같이 풀기로 했느냐? 잘 봐. 어려운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풀어볼게. 일단 첫 번째로 x 플러스 2가 나왔으니까 x는 뭐보다 커야겠니? 진수 조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4 마이너스 x가 나왔으니까 x는 뭐보단 작아야겠어? 4보단 작아야겠죠? 여기까진 괜찮지? 그래놓고 내가 쟤를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느냐? 로그 2에 x 플러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x가 되고, 그건 로그 2의 a다 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결론이 뭐야? 얘가 a인 거지. 맞지? 그러면 적어볼게. 얘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2x에 플러스 8은 a다.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겠네. 맞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가 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한다. 그럼 얘 봐봐.
x가 존재한대.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 어떻게 풀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왜? 얘가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진수 조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x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x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여야 돼? x가 꼭 저 안에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건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그럼 저 사이에 근이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함수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x축이 일단 이렇게 지나갈 거야. 맞죠? 근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와 축은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1이고 지금 마이너스 2와 4는 사실 1에 대하여 대칭인 애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대칭을 하셔서 4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근이 있어? 없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일단 마이너스 2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까지 가면 당연히 대칭이니까 4가 어디까지 가겠어? 4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2와 4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이 2차 함수가.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만약에 1에서 중근이야. 딱 접해. 그러면 1은 어차피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또는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2와 4는 대칭이니까 값이 똑같아.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방정식 또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다라는 것까지 얘가 뭐다라는 것까지 양수다라는 것까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하셔서 첫 번째 조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판별식 d가 0일 때 해가지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올 거고 그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우리가 어차피 이제 2학기 때 미적분을 배울 거고 그 미적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 얘가 방정식이잖아. 근데 내가 1학년 때부터 계속 너네한테 얘기해왔던 게 뭐였냐면 방정식은 결국 함수에 대한 교점식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 1학년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이 있어. 내가 일부러 얘를 다른 색깔로 쓴 건데 이런 식이 있는데 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는 함수와 얘는 y는 a라는 함수에 교점을 구하면 그 식이 곧 얘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위에 걸 만드는 건 쉬운데 위에 걸 가지고 밑에 걸 떠올리는 건 어려워. 근데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어차피 미적분 가서 이걸 하거든? 근데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언제냐? 지금처럼 어떤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거기에 미지수가 있어. 근데 그 미지수가 하필 상수야. 하필 상수야. 그러면서 그 x값의 범위를 주고 있어요. 어디? 마이너스 2부터 4보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라는 범위를 주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잘 봐. 결국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이 방정식이야.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2와 4 사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대. 그 말은 얘와 얘의 교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다. 괜찮아?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 함수 그려볼게.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결국 얘를 전개한 거다 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값이 4고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게 나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고? 얘와 얘의 교점이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다. 그럼 a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 y는 a라는 애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럼 걔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 어떻게 지나가야 얘와 얘 사이에 근이 존재해? 이렇게 지나가면 근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뭐보다만 크면 돼? x축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네? 0보다 크면 되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럼 돼, 안 돼? 그럼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 접할 때까지만 갈 수 있지. 접할 때를 구해보시면 여기 축이 1이고요. 여기다가 1, 1, 1 집어넣어 보시면 9가 나와요. 그러니까 A는 일단 뭐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9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지. 중근이어도 근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프로. 알겠지? 알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사실 얘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미적분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단순한 조건들로 이제 정리가 될 건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일단 첫 번째 어떤 방정식인데 정확히는 2차 방정식인데 또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인데 거기에 미지수가 들어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방정식의 근에 대한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근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나중에 또 쓸만한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삼각 함수에서도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 그때도 삼각 함수에서도 그래서 삼각 부등식에서도 한번 쓰게 될 거고 삼각 방정식에서도 한번 쓰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291번하고 마무리할게요. 291번에 4분의 x의 로그 5의 4제곱이 있고 3분의 x의 로그 3의 5제곱, 로그 5의 3제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넘겨야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게 뭐 어려운 생각은 아니니까 반대로 넘겨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반대로 한번 넘겨보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x의 로그 5의 4는 3분의 x의 로그 5의 3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얘는 일단은 지수식이야. 일단은 지수식인데 이 지수식 상태 그대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왜? 결국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 둘 중 하나는 같아야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 지수식은 사실 풀 수 없는 지수식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변형을 해볼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해볼 거냐면 여기도 밑이 5고 여기도 밑이 5인 로그잖아.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밑이 5인 로그를 씌워볼 거야. 양변에다가 그럼 양변에다가 이 식 전체에다가 뭐를 씌워보겠다? 밑이 5인 로그를 한번 씌워보겠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내려갈 거고 얘가 앞으로 내려갈 거니까 계산해보시면 얘는 로그 5의 4 곱하기 앞으로 내려갔으니까 곱하기겠죠? 곱하기 로그 5의 4분의 x니까 이렇게 써볼게. 로그 5의 x 마이너스 로그 5의 4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괜찮나요? 괜찮나요? 또 는 얘가 앞으로 내려갈 거니까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5의 x 마이너스 로그 5의 3 이렇게 쓰는 것까지 괜찮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결국 우리 x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끼리 한쪽으로 몰겠죠? 맞죠? 그러면 얘네 왼쪽으로 넘기고 얘는 곱해주시면 결국 로그 x로 묶었을 때 로그 5의 x로 묶었을 때 얘는 로그 5의 4가 묶이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묶여?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5의 3으로 묶이겠네. 따라왔어? 됐니? 그 다음 는 얘는 로그 5의 4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고 반대로 넘어가시면 로그 5의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시면 로그 5의 3의 제곱이 되죠. 뭐야? 합차지? 합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만큼과 이만큼이 약분이 되고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 로그 5의 4 더하기 로그 5의 3이 남고 걔는 로그 5의 12가 되니까 x는 뭐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답이다. 이렇게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 자체는 뭐였어? 분명히 지수식이야.
근데 지수식인데 밑이 다르고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지수에 있는 로그를 봤더니 그게 둘 다 밑이 5인 로그네.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밑이 5인 로그를 씌우면 전부 다 모든 식이 밑이 5인 로그로 바뀌게 되겠네? 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 내려오면서. 앞으로 다 내려오면서 전부 다 밑이 5인 로그 지금처럼 개로 정리가 되겠네? 그래놓고 양변을 약분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씌워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식을 억지로라도 계산을 해서 풀 수도 있긴 하거든? 있긴 한데 그 과정은 너무 길어. 너무 지저분해져. 계산도 너무 길어지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양변에 로그 5를 씌워서 계산한다라는 거를 떠올리는 게 이 문제에선 핵심이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